작년 4월 달인가? 작년 4월 아니면 5월 중에 한 겁니다. 저기 압구정동 스튜디오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쨌든 그렇고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롱거 하고 있습니다. 30대, 50대 분들의 인생 이막 설계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중장년들 이제 재취업죠. 그리고 이제 예지식기업, 직장인 경력개발 주로 4가지 영역에서 주로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일대 상담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가 전직 컨설팅이잖아요. 전직 컨설팅 관련해서 제 경력을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JM 커리어라는 회사에서 한 1년 반 있었고요. 이제 라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에서 좀 뒤에 있다가 히스토리 말씀드리고 한 4년 정도 있었어요. 거의 만 4년. 개월수로 치면 3년 11개월 있었으니까 이제 4년이라고 치고요. 이 라인 매니지먼트가 전직 컨설팅 쪽으로 이제 글로벌 넘버 1입니다. 그래서 저희 근무하면서 이제 공공 영역도 잡아봐. 인간 영역, 그다음에 인원, 우리나라 사례뿐만이 아니고요. 해외 사례들. 다른 나라들은 전직 컨설팅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일단 중간에 아마 사진을 제가 몇 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전직 컨설팅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들에게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다. 실은 이제 전직 컨설팅이 뭐냐, 도대체 전직적 서비스가. 그전에요? 예? 그전에 그 앞에서 크리어 노스프라 돼 있어요. 그 말 자체가 특이한데, 생소한데, 처음 듣는 분들이. 아유,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쪽 크리어 컨설팅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호칭을, 명함의 타이틀을 팔 때, 대부분 이제 직업 상담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커리어 컨설턴트, 커리어 코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제가 커리어 컨설팅에 있으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 강우재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할 거냐, 남들한테. 근데 커리어 코치도 마음에 안 들고, 직업 상담사도 마음에 안 들고, 커리어 컨설팅도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이제 골라서 이제 결정을 받고요. 그 이유는 저는 이 커리어 또는 일, 직업, 이거는 결국은 현대 사회에서, 이 현대 시대에서는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이거든요.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사실은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럼 내가 뭘 할 거냐, 직업적으로. 두분 하셨다는 시니까 제가 아까 잠깐 들었는데. 근데 무엇 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내가 어쨌든 돈도 벌어야 되고, 이 사회 구성으로서 뭔가 활동도 해야 되고, 기업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오래 산다고 하는데, 계속 무언가를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맨날 밀만 하고 돈만 벌고, 투자식 먹여 살리기만 하고, 이러고만 할 거냐 이거죠. 뭔가 나 자신도 이렇게 갖고 가고 만들어가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 두 주제가 합쳐져야만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근데 요즘에 파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거냐. 컨설턴트인 나뿐만이 아니고 내가 만나는 고객들, 내가 서비스라는 고객들도 결국 핵심 주제는 그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답게 사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담의 영역도 아니고, 코칭의 영역도 아니고, 컨설팅의 영역도 아니거든요. 결국 저는 철학에서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거냐? 이거는 늘 철학에서의 주제죠.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또는 종교의 영역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종교 얘기 끝냈다가는 교주 이런 거 있을까봐
정규 얘기는 안 하고 저는 그래서 발상 자체를 그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커리어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철학자가 제일 낫겠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인문학이 뜨지 않습니까? 뭐 강신주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특히 직업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모습 그거를 이제 그렇게 제가 만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전직 지원 컨설팅에 들어가시고 사실 전직 지원 컨설팅 또는 전직 지원 서비스라는 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은 아닌데 조금 뭔가 어떤 좀 이렇게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법이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 추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서 이제 전직 지원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는 4학년의 근로자가 정년퇴직 또는 경영상의 이유에 대한 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식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취업 발전, 재취업, 창업 교육 등 전직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률을 넣고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류 중에 있거든요. 법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셋만 모이면 회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모임 만드는 거 좋아하죠. 제이앤커리의 이제 윤영관 대표가 이제 이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협회에서 하는 얘기 사실 이 양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희망퇴직, 정년퇴직, 임기만료 등 마찬가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퇴직자에게 심리안정, 자기진단, 경영서점, 대안선택, 창업지원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사실 여기 핵심 포인트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인데 밑줄 쫙 보시죠. 저는 뭐 재취업이나 창업을 누르는 서비스의 총체 아주 좋은 말을 다 하셔놨어요. 시험지 같은. 그래서 아마 영어로 그래서 이 정도만 뭐 그냥 머릿속에 담고 계셔도 전직지원 컨설팅이 오라는 큰 의미상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요. 영어로 좀 대부분 표현을 말씀드리고요. 보통 전직지원 컨설팅 하면은 아웃플레이스먼트 컨설팅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컨설팅 알고 계신데 아웃플레이스먼트란 표현은 사실 현업에서는 가장 잘 안 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웃플레이스먼트가 딱 쪼개면 아웃 플러스 플레이스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거를 빼서 바깥으로 플레이스, 위치시킨다, 놓는다라는 원래 영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자발적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해당 비유를 하면 내가 조직에 있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아웃을 해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감이 사실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영어를 잘 못하는 뭐 기업의 인사담당자 만나서 얘기하면 잘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는 대부분 이 용어를 많이 씁니다. 커리어 트랜지션이라는 경력 전환 우리말로 구직 하잖아요. 그래서 아웃플레이스먼트라고 하면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 빼내는 쪽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바람을. 근데 커리어 트랜지션으로 오면 빼낸 그 다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어감상의 차이도 있고 실제 서비스 구성을 보면 집중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내용들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커리어 매니지먼트 서비스라고 이렇게 퉁쳐서 부릅니다. 퉁쳐서. 그래서 지금
아마 커리어 트랜지션 정도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커리어 매니지먼트는 일부 좀 앞서가는 회사들. 여기서 말씀드린 회사라고 하는 거는 그 전직 지원 서비스 회사들. 두 회사들이 쓰는 용어인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게 이제 이겁니다. 커리어 트랜지션. 전직 지원이라고 하고 가로 열고 영어로 커리어 트랜지션 이렇게 쓰는 표현이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 그러면 전직 지원 이게 언제 시작됐느냐 힌트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전직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에서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미국에 복귀를 했는데 이 일을 잡아야 될까요? 이 일을. 그래서 버나드 홀데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제대 군인들을 어떻게 하면 일반 그 민간 기업체 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취업을 시킬 거냐. 사실 영어로 된 이 오퍼레이셔널 서비스 히스토리를 보면 이 사람 얘기가 제일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영어로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 현장에서 쓰시는 풍취업적 분석이라고 하는 툴을 쓰시죠. 뭐 카분석이라고도 하고 뭐 스타 분석이라고도 하고 그걸 그 컨셉을 제일 먼저 만들어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예. 그 세븐 스토리 분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카분석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케이스가 7개 분석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 최초의 컨셉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1960년대 들어오면서 사실은 미국이 1960년대가 예전에 사실 산업 구조가 좀 고도화로 넘어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좀 막 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 이제 퇴직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1980년대 아시죠? 미국이 경기가 그때만 해도 꺼졌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이 해고가 되게 자유스러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막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내보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무리 미국이지만 저 회사 나쁜 회사. 그래서 원래는 퇴직자들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회사의 브랜드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 때문에 시작했어요. 사실은 처음 시작했어요. 할 때도 그러다가 점점 그 퇴직자한테 뭔가를 해주자 아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하고 유럽 쪽에 확산했고 이웃나라 일본은 1990년대가 일본이 뭐죠?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종신고용이라고 하는 문화를 유지하다가 이거를 깨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전직지원 서비스 기회가 제일 길어요. 보통 1년이 뒤에 말씀드린 우리한테 짧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기본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사실은 수익성 맞추기가 되게 쉽지가 않죠. 뭐 길어진다고 그만큼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거의 정설입니다. 1998년, 그러니까 IMF 97년 이후에 한국 PMG가 제일 먼저 분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퇴직자한테 공식적으로 했다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냥 이런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 다음에 아셔야 될 게 이제 본격적인 업체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 주제가 이제 취업하기잖아요. 이 회사들 가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회사들 경우. DBM이 이제 98년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DBM이라고 하는 지원 컨설팅 그거 회사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리 해리슨이라고 하는 회사. 그러니까 드레이크 빔 모린
세 놈이 만든 거예요. 회사를